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입원자 수도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5번 고속도로의 스태포드 부근 50마일 구간이 눈폭풍으로 마비돼 수백 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20시간 이상 갇히는 악몽을 겪었습니다. 미 근로자들의 이직 사태가 11월 453만 명으로 신기록을 세워 인력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부터 연방 차원에서 아웃 오브 네트워크라는 이유로 비싼 의료비 폭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발효됐습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민주당 내에서 전면 재협상에 돌입해 3월로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기준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입원자 수도 넉 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년 전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이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건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월요일 기준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은 건 전 세계를 통틀어 처음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자료를 보면 어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08만 2,500여 명, 사망자는 1,688명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주에만 미국민 100명당 1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현재 미국 신규 감염자의 95%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입니다. 지난 12월 미국 국립보건원의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이 퇴임하면서 미국민이 방심하면 하루 100만 건의 감염 사례도 나올 수 있다 밝혀 화제를 낳았는데 이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 자가진단 후 양성으로 나와도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간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04%, 입원율도 35%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낮지만 코로나로 인한 입원자 수도 넉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서며 병상의 75%가량이 가동 중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7명 중 1명은 코로나19 환자입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입원율이 델타 변이보다 낮아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이에 따른 입원자 수는 늘 수밖에 없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여전히 압박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단언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미국 내 오미크론 확산은 1월 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FDA는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접종 간격도 기존의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빠르면 내일 논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95번 고속도로의 버지니아 스태포드 부근 50마일 구간이 눈폭풍에 완전 마비되면서 수백 대의 차량과 타고 있던 사람들이 24시간 이상 도로에 갇히는 악몽을 겪고 있습니다. 스태포드 카운티에서 프레드릭스버그 사이의 50마일 구간은 양방향 도로가 동시에 완전 막히는 바람에 수백 명이 식량과 식수조차 없이 10여 시간에서 20여 시간씩 밤샘 추위에 떨어야 했으며 하루가 지난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내지 12인치의 눈폭풍에 강타당한 워싱턴 일원에서 버지니아의 95번 고속도로상에서는 50마일 구간이 완전 셧다운돼 수백 대의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새해 벽두부터 공포의 악몽을 겪었습니다. 95번 고속도로의 스태포드 카운티에서 프레드릭스버그 사이의 50마일 구간에서 남쪽과 북쪽 양방향 모두 완전 마비됐습니다. 이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곳곳에서 눈 속에 파묻혀 겉돌고 있거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 차량 통행을 완전 막아버리는 바람에 줄줄이 갇혀버려 50마일이나 되는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을 완전 마비시켰습니다. 95번 고속도로 엑싯 152번 덤프리스 로드부터 104번 카멜처치에 이르는 48마일 구간에 갇힌 수백 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식량과 식수조차 없이 밤을 지새우는 등 적어도 10여 시간, 길게는 24시간 이상 갇히는 악몽을 겪었습니다. 이 구간 고속도로에 갇혀있던 한 언론인은 월요일 저녁 8시경부터 95번 고속도로 스태포드 지역에선 전혀 차량을 움직일 수 없이 밤새도록 20여 시간이나 갇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당수 차량의 운전자들은 휘발유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간간히 시동을 끄고 화씨 26도로 떨어진 영하의 추위를 견뎌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에서 밖으로 나와 쌓여있는 눈을 모아 나중에 녹으면 물로 쓰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당뇨 환자는 인슐린 없이 18시간째로 보내고 있다며 긴급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도 평소 2시간 거리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구간에서 가로막혀 19시간이나 갇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7시부터 워싱턴 DC로 가는 95번 고속도로 북쪽 방향에서 차량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남쪽 방향은 하루가 지나도록 전면 마비돼 있습니다. 랠프 놀덴 버지니아주 지사는 주 방위군을 비롯해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이 구간을 소통시키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 교통당국은 95번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차량들을 다시 운행시키려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중장비는 진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데 애를 먹고 있어 언제 다시 소통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시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11월에도 453만 명이나 대거 이직해 신기록을 갈아치워 인력난, 구인난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즉 열린 일자리는 11월에 1,056만 개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실직 또는 구직자보다 670만 개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임금이나 더 좋은 베네핏을 받기 위한 미국 근로자들의 유례없는 이직 사태가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동시에 미국이 인력 부족과 업계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1월에 이직한 근로자들은 453만 명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10월에 420만 명보다 9%나 늘어난 것이고 이전 최고치였던 9월에 436만 명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직자들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로 전달의 2.8%보다 더 올라가 9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식당과 술집, 호텔, 레저 업종에서 가장 많은 직원들이 일터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종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고용도 많이 늘어났으나 아직도 상당수에 달해 가장 큰 인력 이동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재악화에 따라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이직자들이 크게 늘어 심각한 인력 부족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 저장, 유틸리티 업종에서도 대규모 이직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강력한 노동시장 덕분에 대부분 더 많은 봉급이나 더 좋은 베네핏을 받기 위해 이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중 일부는 종업원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소상공인으로 창업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도의 노동 통계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즉 열린 일자리는 11월에 1,056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월에 1,109만 개보다는 53만 개나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고용을 많이 늘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잡 오프닝이 대폭 줄어들어 그만큼 사람을 많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식당과 술집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과 건축, 제조 등 생산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잡 오프닝 1,056만 개는 실직 또는 구직자들보다 무려 688만 개나 많은 것이어서 아직도 인력 부족과 구인난이 극심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금지법이 새해부터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사의 네트워크박 치료라는 이유로 부과되온 의료비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응급실이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아웃 오브 네트워크에서 진료나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를 부과하지 않게 돼 연간 $1,000만 이상의 의료비 폭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의료비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에서 한 가지 의료비 폭탄이 2022년 새해 첫날부터 사라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실 치료 5건 중 1건, 수술에서는 6건 중 1건이 건강보험사의 회원사가 아닌 아웃 오브 네트워크의 의사나 병원들로 인네트워크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를 물려왔습니다. 노 서프라이스 액트로 불리는 법률이 2020년 말 통과되고도 미뤄져 왔으나 2022년 새해 1월 1일기에 발효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미 전역에서 민간 건강보험과 오바마 케어 등 정부 보험 모두 이제 연방 차원에서 아웃 오브 네트워크라는 이유로 비싼 의료비 폭탄을
환자들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됐습니다. 응급실 이용 또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보험사의 회원사가 아닌 아웃 오브 네트워크의 의사나 병원의 치료, 진료를 받았더라도 깜짝 놀랄 의료비 폭탄은 피하게 됐으며 회원사인 인네트워크를 이용했을 때와 같은 의료비만 부담하게 됐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이미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금지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 차원의 금지법 발효로 한 해에 $10,000,000 이상 청구되온 의료비 폭탄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연방보건복지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거의 모든 건강보험들은 본인 부담금들인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를 설정해 놓고 연초일수록 거액의 의료비를 환자들이 모두 부담케 하고 있어 미국민 다수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현재 마취과 비용으로 $1,200, 수술 시 $2,600, 출산 시 $750의 의료비를 청구받고 있으며 병실을 하루 사용하는 데 비용만 해도 수천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프리미엄, 즉 건강보험료가 비쌀수록 진료나 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가 적고 건강보험사들이 많이 내고 있지만 대체로 매달 보험료를 아끼려면 높은 본인 부담금을 선택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인 10명 중에 6명이나 $1,000 이상의 의료비를 빚지고 있으며 연체되고 있는 의료비 총액은 $1,4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민 3명 중 1명은 천정부지 의료비 때문에 팬데믹 시절에도 받아야 할 치료를 건너뛰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민주당 내에서 전면 재협상에 돌입해 3월로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로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총규모 그리고 포함되는 프로그램들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2022년 새벽두에 다시 추진키로 공언했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전면 재협상에 시간이 걸려 빨라야 3월 처리로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제동을 걸어본 민주당의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두 상원의원은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놓고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협상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벽부터 재추진을 공언했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백버너, 즉 후순위 과제로 미뤘습니다. 척 슈머 상원 대표는 1월 17일 마틴 루터 킹 스데이 전까지 투표권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하고 공화당이 가로막으면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 방해 규칙을 먼저 개정하겠다는 의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1월 중에 재론되기는 물 건너갔으며 전면 재협상에 따라 빨라야 3월에나 상원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협상에 돌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총규모도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담으려는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들을 대략 3-4개로 대폭 축소하되 최대 10년간의 장기 예산을 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우선 정책을 3-4개로 대폭 축소할 경우 살아남을 것으로 확실되는 프로그램으로는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3세와 4세 프리스쿨 무상교육, 차일드 텍스 크레딧 단연 연장과 기후변화 대처 패키지 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제외될 위기에 빠진 프로그램들은 조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난색을 표시해온 국가유급휴가제, 홈케어, 메디케어 청력 커버 확대, 공공주택 확충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중조율과 대폭 손질이 필요한 분야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과 기후변화 패키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7세까지의 연령을 다소 낮추거나 현행 연소득 홀부모 75,000달러, 양부모 15만 달러 이하를 6만 달러와 12만 달러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 패키지는 현재 10년간 5,550억 달러나 배정돼 있는데 세제 혜택 프로그램을 일부 축소하고 총규모도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